마스크 때문에 생긴 여드름요? 마스름? 마드름? 지금부터 이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으면 마드름도 물리치고 마스크를 종일 쓰고도 꿀피부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가려움계 1타 강사, 가려움에 미친 여자 가미녀 지우입니다. 다들 잘 지냈죠? 쌤!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마스크 때문에 요즘 제 얼굴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봐요. 피부가 뒤집어지고 가렵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아이고, 우리 제 얼굴이 아주 심하게 붉어졌는걸? 그렇다면 재아야, 이 마스크를 쓰면 왜 피부가 이렇게 나빠지는 걸까? 쌤, 아무래도 이 마스크에 독이 묻어있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이 마스크 때문이에요. 그래 재아야,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환경이니까 네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네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 마스크에 독이 묻어있진 않아요. 하지만 네 피부에 맞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 마스크를 접착하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쓰는 접착제나 방부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부직포를 소독하거나 표백할 때 쓰는 여러 약물들이 피부에 자극을 줘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안쪽에 온도와 습도가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피부는 어떻게 될까? 피부에 기름이 잘 흐르고 피지도 펑펑 나오고 피부가 난리 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데 균이나 자극물질들이 들어오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재아야, 요즘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여드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 여드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마스크 때문에 생긴 여드름요? 마스름? 마드름? 맞아, 마드름. 그리고 마스크 아크네를 줄여서 마스크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마스크로 인한 여드름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럼 이 마드름이 생겼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염증이니까 스테로이드 바를까요? 안 돼요.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일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나 염증 조절제를 발라야 하지만 이 마드름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상태가 오히려 나빠져요. 근데 쌤, 이게 여드름인지 피부염인지 아토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게 좀 헷갈리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약을 바르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여드름인 줄 알고 연고를 막 발랐는데 더 심해져서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에이 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란 말씀이세요? 아휴,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상태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엉뚱한 약을 계속해서 바른다면 나중에 온전한 피부로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인 거지. 재아야, 이해했니? 네, 알겠어요. 제 맘대로 아무 연고나 바르지 않을게요. 지우쌤, 그럼 병원에 안 가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지요. 지금부터 이 쌤이 하는 얘기 잘 들으면 마드름도 물리치고 마스크를 종일 쓰고도 꿀피부 유지할 수 있을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환기예요. 마스크 착용 중에는 가끔 환기를 시켜서 이 안쪽의 상태를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포장해서 꺼낸 새 마스크를 쓸 때도 바람을 쏘이거나 미리 좀 꺼내둬서 피부에 자극이 될 만한 화학 성분들을 충분히 날려버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스크 안쪽의 환경은 고온다습한 여름과 같기 때문에 균들이 번식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와 피부를 잘 말려주는 것이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스크는 꼭 밀착해서 잘 써야 돼요. 우리가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헐겁게 쓸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말하거나 움직일 때 마스크도 같이 움직이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겠죠. 이때 피부가 연약한 사람들은 피부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당연히 코로나균도
쉽게 들어오겠죠. 세 번째로 신경 쓸 부분은 화장품 사용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 없던 제품도 마스크로 밀폐된 환경에서는 화장품과 땀, 피지들이 서로 막 엉기면서 우리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한다면 가급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 개수를 줄이고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특히 쿠션 파운데이션, 이런 오일 함량이 높은 제품과 고기능성 제품도 밀폐된 환경에서는 오염이나 자극원이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 보습제와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하고요. 세안은 보다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선크림은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로, 클렌징 제품은 각질 제거 기능이 없는 부드러운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입 주변 피부가 많이 지치고 성이 난 상태라면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웨트드레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웨트드레싱은 멸균 생리식염수를 충분히 적신 멸균 거즈나 솜을 이용해서 피부를 10분에서 30분 정도 스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생리식염수를 냉장 보관해서 차갑게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웨트드레싱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난 피부 관리하는 데는 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마스크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마스크가 자극이 돼서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스크는요, 이게 대부분 합성수지 접착제를 사용한 부직포여서 보통 이 접착제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면에 뭔가 하나를 덧대고 사용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블랙 같은 컬러 마스크보다는 흰 마스크가 좋습니다. 다양한 색소 성분들이 피부를 자극해서 접촉 피부염이나 여드름을 유발할 확률이 높고요. 이 밖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기존의 마스크 말고 다른 종류의 마스크로 바꿔볼 것을 추천드리고, 색이 없는 면 소재의 마스크가 피부에 자극이 덜 하니까요. 일시적으로라도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때, 재아야? 어렵지 않지? 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쌤이 알려준 식염수 웨트드레싱 한번 해봐야겠어요. 제발 꿀피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 다음 시간에는 꼭 꿀피부 기대할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피부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나 증상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서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보자고. 알았지? 같이 힘내서 꿀피부가 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반장!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가민이요 지우쌤이었습니다. 안녕!